뿜뿜. 네. 중앙집권 국가의 공통점을 이룩한 왕들 한 명씩 정의해봅시다. 자, 공통점 5가지는 여러분들 다 알아서 암기하고 계시겠죠? 어떤 일들을 했나요? 네, 다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짝짝짝짝. 복습 자주 하시나 봐요. 자, 먼저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내려면 뭐부터 세습해야 돼? 왕위부터. 왜? 왕위를 돌아가면서 하면 그러니까 왕위를 돌아가면서 하면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 수가 없어. 중앙지방이 안 나뉘잖아. 각 부족장들이 돌아가면서 왕하면. 그지? 왕위를 한 부족에서 나아가 아빠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아들로, 아들로에서 아들로 부자 상속까지 가야지 사실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왕위를 세습해서 스타트를 끊고 나서는요, 왕의 말을 법으로 만들어야겠죠. 그게 뭐야? to the young. 율령입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나서는 왕이랑 친한 순서대로 혹은 왕에게 충성하는 순서대로 혹은 똑똑한 순서대로 관리들, 귀족들을 서열을 1등부터 쫙 10등까지 막 이렇게 나눠줘야죠. 그걸 뭐라 그래? 관리의 등급을 마련했다. 관등을 마련했다라고 얘기하죠.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을 마련하고 나서는 말을 막 했는데 법을 막 하는데 애들이 지켰어. 지키다가 어느 날 한번 반항을 하네. 어머 너 왜 반항하니? 이랬더니 제가 믿는 토끼신께서는 그리하지 말라셨습니다 하면서 지네 신을 들먹여요. 어머나 지네 신이 왕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사상적 통합을 꾀할 수 있는 신을 들여옵니다. 수입해옵니다. 어디에서? 중국에서. 뭐를? 불교를. 자, 불교의 교리 중에는 왕이 곧 부처, 즉 왕이 즉 부처니라 라는 사상이 중국에서 유입되어 있는 바 있었습니다. 자, 왕이 곧 신이 되니까 왕의 말 잘 듣겠죠? 자, 이를 통해서 왕권을 겁나 강화시켜줬고 이를 증명합니다. 뭘로? 전쟁으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한다면 당연히 왕권이 훨씬 강화되겠죠. 정복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요. 영토를 최대로 확보한 시기, 무슨 시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인가요? 제 전성기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겁나 아리따울 때가 있었죠. 지나가던 남정네들이 흐흐 하면서 번호를 줘요. 막.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성기를 맞이하는 이 4가지는 사실은 왕이 의도한 바대로 된 거야. 근데 왕이 의도하지도 않았던 공통점이 나타났네. 뭐야? 그렇지. 귀족들의 움직임입니다. 귀족들은 왕으로부터 자기네들의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죠. 뭐로? 귀족 회의에서. 여기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협의하여 결정하기 시작했고요. 이를 통해 왕권을 견제합니다. 기억해두세요. 귀족회는 왕권을 견제합니다. 견제. 예,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수업을 만든 목적. 왜 이런 공통점을 이룩했던 왕이 누구이냐 였던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성장곡선을 통해서 다 공부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 교과서를 통해서 다 공부하신 바 있으시죠. 3번째 학습지에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하시면서 이미 해보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알겠죠? 대답해주세요. 뿜뿜. 예. 고구려의 왕위를 세습한 왕 누군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형제 상속을 했던 왕위를 세습한 왕,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 태조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부자 상속, 그러니까 아빠에서 아들로 가는 실질적인 왕위 세습을 이룩한 사람은 누구냐면 찬성왕이라고 하는데 넘어갈게요. 쏘리. 뿜뿜. 네. 중앙집권 국가의 공통점을 이룩한 왕들 한 명씩 정의해봅시다. 자, 공통점 5가지는 여러분들 다 알아서 암기하고 계시겠죠? 어떤 일들을 했나요? 네, 다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짝짝짝짝. 복습 자주 하시나 봐요. 자, 먼저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내려면 뭐부터 세습해야 돼? 왕위부터. 왜? 왕위를 돌아가면서 하면 왕위를 돌아가면서 하면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 수가 없어. 중앙지방이 안 나뉘잖아. 각 부족장들이 돌아가면서 왕하면. 그지? 왕위를 한 부족에서 나아가 아빠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아들로, 아들로에서 아들로 부자 상속까지 가야지 사실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왕위를 세습해서 스타트를 끊고 나서는요. 왕의 말을 법으로 만들어야겠죠. 그게 뭐야? to the young. 율령입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나서는 왕이랑 친한 순서대로 혹은 왕에게 충성하는 순서대로 혹은 똑똑한 순서대로 관리들, 귀족들을 서열을 1등부터 쫙 10등까지 막 이렇게 나눠줘야죠. 그걸 뭐라 그래? 관리의 등급을 마련했다. 관등을 마련했다라고 얘기하죠.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을 마련하고 나서는 말을 막 했는데 법을 막 하는데 애들이 지켰어. 지키다가 어느 날 한번 반항을 하네. 어머 너 왜 반항하니? 이랬더니 제가 믿는 토끼신께서는 그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지네 신을 들먹여요. 어머나 지네 신이 왕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사상적 통합을 꾀할 수 있는 신을 들여옵니다. 수입해옵니다. 어디에서? 중국에서. 뭐를? 불교를. 자, 불교의 교리 중에는 왕이 곧 부처, 즉 왕이 즉 부처니라라는 사상이 중국에서 유입되어 있는 바 있었습니다. 자, 왕이 곧 신이 되니까 왕의 말 잘 듣겠죠? 자, 이를 통해서 왕권을 겁나 강화시켜줬고 이를 증명합니다. 뭘로? 전쟁으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한다면 당연히 왕권이 훨씬 강화되겠죠. 정복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요. 영토를 최대로 확보한 시기, 무슨 시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인가요? 제 전성기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겁나 아리따울 때가 있었죠. 지나가던 남정네들이 흐흐 하면서 번호를 줘요. 막.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성기를 맞이하는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왕이 의도한 바대로 된 거야. 근데 왕이 의도하지도 않았던 공통점이 나타났네. 뭐야? 그렇지. 귀족들의 움직임입니다. 귀족들은 왕으로부터 자기네들의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죠. 뭐로? 귀족 회의에서. 여기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협의하여 결정하기 시작했고요. 이를 통해 왕권을 견제합니다. 기억해두세요. 귀족회는 왕권을 견제합니다. 견제. 예,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수업을 만든 목적. 왜 이런 공통점을 이룩했던 왕이 누구이냐 였던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성장곡선을 통해서 다 공부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교과서를 통해서 다 공부하신 바 있으시죠. 세 번째 학습지에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하시면서 이미 해보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알겠죠? 대답해 주세요. 뿜뿜. 예. 고구려의 왕위를 세습한 왕 누군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형제 상속을 했던 왕위를 세습한 왕,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 태조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부자 상속, 그러니까 아빠에서 아들로 가는 실질적인 왕위 세습을 이룩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고국천 왕입니다. 네, 우리 고국천왕이 부자 상속을 이뤘죠. 오케이? 그래서 태조왕이라고도 하고요. 고국천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우선 태조왕으로 볼게요. 백제의 왕위를 세습한 왕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고1이고요. 이분은 고2시죠. 대박 웃겨. 네, 고이왕이죠. 여러분은 고이랑 이분은 고이왕. 네, 죄송합니다. 고이왕 역시 형제 상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성씨만, 얘네 부족만, 얘네 형제들만, 얘네 가족들만 할 수 있게 한 거야. 그런데 부자 상속을 한 사람은 또 따로 있네. 누구냐면 전성기 때 왕이야. 누구? 외쳐봐요. say. 근초고. 네, 근초고입니다. 역시 부자 상속은요. 그래서 근촉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고이왕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선 고이왕이 조금 더 우세한 편이에요. 형제 상속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신라는요. 니네 다 아시는 분입니다. 김씨만 왕을 하게 한 사람. 누구? 뇌물 마리칸이죠.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뇌물? 아니 뇌물. 네, 죄송합니다. 뇌물을 많이 받아서 네, 죄송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2세기 고구려의 왕위를 세습한 왕은 태조왕입니다. 3세기 백제의 왕위를 세습한 왕은 고이왕이고요. 4세기 신라의 왕위를 세습한 왕은 뇌물마리칸이죠.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세요. 태고네. 자, 그 다음 율령반포 들어갑니다. 법을 만든 사람,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을 마련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한 사람들은 누구이냐? 고구려의 율령반포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고구려의 위기를 수습한 사람입니다. 왕이 죽었던 그 위기를 수습한 사람. 이름이 뭐야? 소스림. 자, 소스림은 이것만 한 거 아니었잖아. 맞아. 불교까지 들어오죠.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소수림왕인데 알고 보면 대수림왕. 대박 웃겨. 예, 죄송합니다. 백제 갈게요. 백제는요. 율령반포 누가 있어? 관등제 말이야. 대박. 고이왕. 역시 고이다워요. 고일이었다면 하나밖에 못했을 텐데 고이니까 두 개나. 네. 고이왕. 자, 그 다음 신라는요. 와, 신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4세기 때 겨우 김씨가 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바로 발전 못하죠. 언제쯤 율령을 만들어요? 6세기입니다. 겁나 늦어. 자, 누구? 네, 법을 만들었어요. 법흥왕. 법을 만들어서 법흥왕인가요? 아니죠. 사실은 불법을 흥하게 했다 그래서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은 원래 불교를 수용했다 그래서 법흥왕이죠. 아니, 정확하게는 불교를 공인했으니까요. 자, 누구 죽었죠? 2차돈 죽었죠. 2차돈에 목을 쫙 졸랐더니 목에서 막 흰피가 솟아올라가지고 여기서 막 꽃비가 흘러내리고 막. 그림이 좀 잔인한가? 네, 그렇습니다. 예. 모자이크 처리할까요? 자, 그러면 백제는 불교 수용 누가 있어? 대단합니다. 우리 백제 고이왕 3세기 때 국가기틀 마련하고 관등제 이제 겨우 정비했는데 엄청 빠르게 전성기 맞이하죠. 먼저 말해버릴까요? 자, 백제의 전성기 누굽니까? 그렇지, 초고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고추장, 빨간 맛을 보여줬죠. 네. 대박 웃겨.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전성기를 이미 맞이하고 나서 이제 겨우 이제 전성기 다 맞이했는데 불교라는 게 있다네? 우린 왜 그거 안 들어왔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라도 들여올까? 그래서 들여옵니다. 누구? 전성기 끝나고 난 다음에 침류왕이요. 중국의 동진으로부터죠. 침류. 저 부처님을 막 믿으라니까 침을 질질 흘렸다 그래서 침류. 침을 질질 흘리는 거 이렇게 보인. 네, 침류왕입니다. 적당히 해야 돼요. 그지? 뭐든지. 죄송해요. 자, 그럼 다시 고구려의 전성기 들어갈까요? 고구려 5세기 전성기 누굽니까? 그렇지. 이름도 겁나 전성기 같잖아. 이름이 어떻게 광개토냐? 인간적으로 광개토. 넓을 광자에 그 10개자에 흑토자예요. 영토를 겁나 크게 열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죠. 이름 진짜 쉽게 지었어요. 장수왕은요?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잖아. 고구려 애들 너무 쉽게 지은 거 아니에요? 왕 이름?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라는 그럼 어떨까요? 신라의 전성기 법흥왕 다음 네, 진흥왕이죠. 진짜 나라를 흥하게 하는 왕이니까요. 진흥왕. 얼마나 흥이 넘쳤겠어요. 왕 지었습니다. 뿜뿜. 예. 네, 반성합니다. 지금 12시 30분인데요. 자정이 넘어간 이 시각에 책상에 나 혼자 앉아서 생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뿜뿜. 네. 그 다음 귀족회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구려의 귀족회의 이름이 뭘까요? 제가 귀족이에요. 제가 회의죠. 네. 백제의 귀족회의 이름은 뭘까요? 백제의 귀족회의는요, 암석이 있었는데 바위예요. 너불다란 바위에 얘네들 귀족들이 다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를 막 오순도순 나왔대요. 자, 오늘부터 우리 국가의 중대사를 이야기해 볼까요? 막 이러면서 막 품위 있게.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바위라 그래서 정사암 회의라고 합니다. 이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바위에서 회의했다 그래서요. 이름 되게 고풍스럽죠. 정사암. 정사암에서 정좌해서 정좌가 뭔지 아세요? 모를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신라는요. 신라의 귀족회의는요. 화백회의입니다. 얘네들 귀족들 화백이라고 불렀거든요. 화백들이 모이는 회의 화백회의입니다. 여기서 모여서 화상 채팅했나봐요. 화백회의. 네. 중요한 건 화백회의의 그 결정 방식인데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만장일치로 했어요.
즉 한 명이라도 nope 해버리면 아예 안 하는 거야. 모두가 다 yes 해야 될 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만장일치의 방식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왕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공부하실 때는 사실 고이왕은 요거 2개나 했으니까 고이왕, 소수리왕도 요거 2개 했으니까 세트로 보시면 되고요. 버프왕도 이렇게 2개 했으니까 세트로 보시면 돼요. 태조왕, 고이왕, 뇌물마리까는 각각 또 알아두시는데 조금 특별한 왕인 바로 침류왕이겠죠. 침을 쥐질 흘렸으니까 부처를 들여왔다. 왕이 내가 곧 부처이니라 이러더니 막 사람들이 보니까 백성들이 막 보고서 침을 쥐질 흘린 거야. 네. 적당히 할게요. 여기까지가 중앙집권국가의 공통점이었어요. 뿜뿜. 자, 그럼